자, 지금 이제 구간들이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반열린 구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구간의 길이를 모두 b-a로 정의를 한다.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를 정의합니다. 근데 이게 뭐 생소한 건 아니고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닫힌 구간이든 열린 구간이든 길이는 바뀌지 않겠죠. 이것도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은 길이를 갖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집합 x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구간들의 합집합, 겹치지 않는 구간들의 합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 집합 s의 길이는 각각의 구간들의 길이의 합으로 뭐 정의를 하는 게 또 자연스럽겠죠.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겠구나 그런 것이고, 공집합의 길이를 0으로 정의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집합 s에 대해서 이제 구간을 합해 놓으면은 이게 겹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집합 s의 길이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 합이 되겠죠. 다 이해가 되는 바고, 핵심은 이거죠. 이 문제에서 매개 변수 t가 등장하는데, 자, 아래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fx하고 함수 fx하고 실수 t가 있을 때, 실수 t가 주어졌을 때 gt가 정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떠나서 여기서 이제 gt라는 것이 함수 f에도 의존하고 실수 t에도 의존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t만 이 함수 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이렇게 써야죠. t에도 의존하고 그 다음에 fx에도 의존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는데 골치 아프니까 이거 생략하는 겁니다. 근데 담겨 있는 의미는,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GT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뭔가요? fx가 t보다 큰 x들의 집합이죠. 여러분 항상 조건제시법이 있으면은 바 앞에 그 집합의 원소, 이 집합 s가 어떤 애들을 원소로 갖는지를 나타내죠. x들을 원소, x를 원소로 갖는데 어떤 x냐? fx가 t보다 크다는, 그럼 이게 뭔가요? 일종의 부등식의 해집합이겠네요. 이 부등식의 해집합, 부등식의 해집합인데 이제 그 중에서 어디만을 대상으로? 0부터 1까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GT가 결정되는 구조가 이런 식이죠. 결정되는 구조가 뭐가 주어져요? 문제에서 딱 표기가 돼 있듯이 어떤 함수 f가 주어진 겁니다. 물론 x에 대한 함수, 함수 fx가 주어지고 t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물로서 gt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gt가 뭐냐? 우리가 이해한 바는 fx가 t보다 크다는 이 부등식의 해집합입니다. 부등식의 해집합. 근데 그 구간의 길이죠. 이걸 만족시키는 구간의 길이, 구간의 길이, 요게 GT고, 어디 중에서? 0부터 1까지 중에서, 0부터 1까지의 구간 중에서 x가 이제 이것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부등식의 해집합을 나타내는 구간의 길이, 요게 이제 GT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학이죠. 지금까지 뭐 우리 계산한 것도 없고 미분 때린 것도 없고 비문학입니다. 그럼 1번으로 들어가서 되게 이렇게 이제 뭔가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정의를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뭐 첫 번째 문제, 소문항, 아니면은 뭐 한두 문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 마련이죠. 뭐 연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g6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딱 이거죠. t값 6이라고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함수 fx가 미정계수 하나도 없이 다 정의가 돼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g6이라는 게 뭐였죠? 우리가 정의를 이해했으면은 요 부등식을 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x가 6보다 큰 이 부등식의 해집합을 구해내서 그 중에서 이제 0부터 1까지의 구간에 있는 것만 속가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풀어봐야죠. 뭐 별 수 없죠. 풀어야죠. 그러면 36x 세제곱 마이너스 27x 제곱 빼기 4x 플러스 9, 이게 6보다 크다는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 바로 여기서 씁시다. 양배에서 6을 빼면은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는 것이 되겠고, 요것을 이제 이 부등식의 해집합을 구해야 되니까 뭐 여러분이 미분을 때려가지고 개형을 파악해 볼 수는 있는데 뭐 그게 또 어려운 일은 아닌데 굳이 거기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부등식의 해집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증감 분석이 목적이 아니고 부등식의 해집합을 구해야 되니까 뭘로? 인수분해를 이제 바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1학년 때 봤듯이 이런 다항함수 인수분해를 시도할 때 x에다 뭘 집어넣어서 정의 될 것인가를 찾아내는데, 인수정리에 따라 x에다 뭘 집어넣을 것인가를 시도할 때 그 후보들을 어떻게 찾나요? 이렇게 하죠. 최고차항에, 그러니까 36의 약수를 분모에, 상수항 3의 약수를 분자에,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값들이 후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억나죠? 1학년 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적당한 것을 이제 대입을 시도해 보는데 이 경우가 너무 많네. 36이 약수도 많고 그래서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여기 43 있잖아요. 43 보이잖아요. 36하고 27이 4대 3이죠. 이런 거 어떻게 발견하지? 뭐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띄면 좋죠. 그래서 9x 제곱을 공통인수로 하면 여기다 써봅시다. 9x 제곱을 공통인수로 해보면 4x 빼기 3으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묶어서 4x 빼기 3이 나오니까 인수분해를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이 9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 이것도 편하죠. 그래서 3x 플러스 1하고 3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겠고 또 4x 마이너스 3이 공통인수로 있는 것이니까 뭐 인수분해가 다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뭐 했죠? 부등식을 푼 거예요. 여기 fx가 6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제 이 3차 부등식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타나겠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y 이퀄 fx죠. 이게 y 이퀄 fx라고 했을 때 y 이퀄 6을 이제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요 교점의 x 좌표가 플러스 3분의 1이고 요 교점의 x 좌표가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이 t가 6이잖아요. fx가 t보다 큰 구간은 바로 요 구간이 되겠죠. 이 털난 부분,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0부터 1까지 되겠죠.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 해서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요 구간. 그래서 1번 문제처럼 fx가 주어지고 t값이 6으로 주어졌을 때 집합 S에 해당되는 구간이 뭐가 돼요? 0부터 3분의 1은 포함하지 않고 그다음에 4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이게 이제 겹치지 않으니까 이 구간의 길이들을 다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S의 길이 요게 이제 저기였던 거고 그래서 G6을 계산해 보면은 3분의 1하고 4분의 1 더해가지고 12분의 7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비문학 실력입니다. 3점 확보하시고 그 다음 2번 갑시다. 또 fx가 주어졌는데 2번에서도 gt 이퀄 2를 만족한다. gt 이퀄 2를 만족한다. 그럼 gt가 뭐였던가요? fx가 t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풀었을 때 0부터 1까지의 구간 중에서 그 부등식의 해집합에 속하는 그 구간의 길이 이게 이제 gt인데 그게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전 구간이 다 속한다는 얘기죠. 전 구간이 다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t 이퀄 1이라는 얘기는 2번에서 gt 이퀄 1이라는 얘기는 저 3차 함수 fx가 t보다 크다는 이 부등식의 해집합에 이 부등식의 해집합에 0부터 1까지의 구간에 들어있는 x가 다 속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t 값은 매개 변수로서 정해진 값이 아니고 fx가 정해졌으니까 fx 증가분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미분이 필요하겠죠. 미분을 때려 보면은 3x 아니네. 8인가요? 3차함계수가 24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2x 플러스 3 이게 도함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증가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fx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극점의 x좌표를 파악을 해야 거기서 이제 극소점이나 경계값을 가지고 0부터 1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건 이제 미분 인수분해가 필요한 것인데 이제 2차식이니까 부담은 크지 않죠. 인수분해가 쉽지 않으면 근해 공식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근해 공식으로 넣으면 금방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또 x에 뭔가를 집어넣어 봤을 때 0이 되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분모의 24의 약수, 분자의 3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는데 보니까 6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6분의 1. 요거는 어떻게 또 6분의 1을 찾아내지? 이것저것 대입해 보는 거죠. 이것저것 대입해보다 잘 안 된다 그러면 근해 공식 넣으면 됩니다. 별 부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니까 6x-1 그 다음에 4x-3 여기 돼서 지금 2번 문제에 주어진 3차 곡선은 이런 식입니다. 극대점의 x좌표가 6분의 1 그 다음에 극소점의 x좌표가 4분의 3 이건데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구간 어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니까 6분의 1, 4분의 3이 다 0부터 1까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적당히 그려보면은 0부터 1까지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1까지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어때요? fx가 t보다 커야 돼. fx가 t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y 이퀄 t가 이런 상태. 그러면은 뭘 비교해야 되겠어요? 극대값 계산해 볼 필요 없겠고 0에서의 함수값이랑 극소값이랑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두 개 확인해 봐야죠. 뭐가 더 작은지. 그래서 F0을 계산해 보니까 000 대입했을 때 5가 나오고 상수항 5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또 4분의 3을 대입했을 때 계산이 해봐야죠. 계산해 보는데 시간을 좀 줄여 보기 위해서 16분의 71이 나오면 되게 대입해 보면 별 수 없습니다. 계산해야 되죠. 반드시 16분의 71이 나오는데 이게 5보다 작습니다. 16분의 85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F0가 5인데 이 극소 값이 16분의 71이니까 t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16분의 71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t가 16분의 71보다 작으면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데 자, 잘 생각해 보면은 등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등호 들어가도 되죠. 등호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t 값이 딱 정확하게 극소값이랑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합 s가 0부터 1까지의 닫힌 구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걸 빼고 가야죠. 요걸 빼고. 요거 4분의 3은 제외하고 가게 되는데 그런데 점은 길이를 갖지 않으니까 이 gt 값이 1이 된다는 사실은 여전하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여기 등호가 들어가서 t 값이 16분의 7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여기 마지막 부분 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문항 두 개가 다 이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 gt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건 배점이 높을 수는 없겠죠. 3.3점. 뒤에 이어지는 게 9.9점입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3번) fx가 미니멈이네요. 미니멈. 그리고 항상 맥시멈, 미니멈 함수를 정의할 때는 거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의를 쓰기 마련이죠. 둘 중에서 크지 않은 값. 뭐 꼭 둘만이 아니라 셋 중에서 크지 않은 값. 이게 이제 미니멈이 될 텐데 AX하고 BX 플러스 C 다 이제 1차 함수인데 A는 양수, B는 음수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Y 이퀄 AX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그다음에 Y 이퀄 BX 플러스 C 이런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이 두 개가 뭐 어디선가 만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최소값을 함수값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위의 것을 지우고 이렇게 이제 V자 거꾸로 한 형태가 Y 이퀄 fx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Y 이퀄 fx가 되죠. 뭐 여기까지 쉬운 얘기고.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GT를 구하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GT가 뭐였죠? 0부터 1까지의 구간 중에서 fx가 t보다 크다는 부등식의 해집합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0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 실수 전범위가 아니라 0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만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0부터 1까지의 구간에 첨점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죠? 첨점이 안 들어가고 여기 증가하는 직선만 0부터 1까지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감소하는 1차 함수만 0부터 1까지의 구간에 포함될 수 있겠고, 크게 세 가지 케이스 분류하겠습니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 뭐 거의 예외가 없어요.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 문제를 할 때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 가지로 분류했죠? 첨점이 0부터 1까지의 구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다음에 안 들어간다면은 y 이퀄 ax만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냐. 또 안 들어간다면은 y 이퀄 bx 플러스 c만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식으로 분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계산해 먼저? 첨점의 x좌표를 계산해야죠. 걔가 뭐 1보다 크냐 혹은 0보다 작냐 0과 1 사이에 있냐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첨점의 x좌표를 계산해야 되겠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오나요?
y 이퀄 ax하고 y 이퀄 bx 플러스 c하고 이 둘 교점 x좌표니까 이 1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x의 계수가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a는 양수고 b는 음수니까 a 마이너스 b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 첨점 x좌표를 a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이 첨점의 x좌표 a 마이너스 b분의 c가 0보다 작을 때 요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첨점의 x좌표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 경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첨점의 x좌표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기본적으로 분류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가요? 등호를 적절하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등호는 이제 둘 중에 한쪽에다가 적당하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요게 이 a-b분의 c 값이 연속적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루는 함수식이 gt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바뀌는 일은 없을 거라고 직관적으로 예상이 돼요. 뭐 그거는 답안지에 그런 거 쓸 필요는 없고, 하여튼 등호를 적당하게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 관행상 어디다 집어넣죠? 관행상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에다 많이 집어넣는 편이죠. 그죠? 여러분 절대값 기호 그 분류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호를 적절하게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a-b가 양수기 때문에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기도 하냐면은 c가 음수일 때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c가 음수일 때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둘 다 만점입니다. 감점 될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 경우도 a-b가 지금 양수인 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이 얘기는 c가 0보다 크나 같고 a-b보다 작을 때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 경우도 마찬가지 a-b가 양수니까 c가 a-b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됐고, 답안지도 이렇게 전체적인 틀이 세 가지로 딱 분류된 체계로 작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첨점의 x좌표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어떤 경우인가요? 0부터 1까지의 구간이 첨점의 x좌표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 그렇죠? 요 경우. 그래서 우리가 gt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기 감수하는 1차 함수만을 생각해도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얘가 y 이퀄 bx 플러스 c인 것이고 0부터 1까지 구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fx 식이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0부터 1까지.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수평선 t의 높이를 쭉 조절해 가면서 그 t보다 큰 x값 구간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t 값이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fx가 이 털난 부분이 되는 것인데 t 값이 다 밑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t보다 fx가 다 위에 있는 경우. 0부터 1까지. 아니면 t 값이 fx보다 다 위에 있는 경우, 즉 fx가 t보다 다 밑에 있는 경우, 아니면 중간에 적당히 쪼개지는 경우,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 그럼 또 이 세 가지 분류 기준을 부등식으로 써줘야 되는 것이니까 이 경계에서의 함수 값을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얼마죠? x에 0을 집어넣으니까 c죠. 여기 0,c입니다. 그러니까 요 높이가 c가 된다는 얘기고, 혹은 0,c 좌표로 쓰자면은 이게 0,c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좌표가 x에 1을 집어넣으니까 b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t 값이 작을 때부터 쓰자면은 첫째, t가 b 플러스 c보다 작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 t가 b 플러스 c와 c 사이에 있을 때가 있겠고, 세 번째, t가 c보다 클 때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t가 b 플러스 c보다 작을 때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는 fx가 t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0부터 1까지가 다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간의 길이는 1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gt가 1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정반대로 t가 c보다 크다는 거는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fx가 t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죠. 여기서 0부터 1까지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간의 길이가 0이 되겠고, 그 다음 가운데 끼어 있는 경우, 이건 계산이 좀 필요할 텐데, 자,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 t 값이 c보다는 작고 b 플러스 c보다 큰 경우, 이 경우는 fx, 요게 fx죠. 지금 노란색이 fx가 t보다 큰 경우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니까 어디 0부터 이 교점까지,
0부터 이 교점까지. 그러니까 이 교점의 x좌표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점의 x좌표는 bx 플러스 c하고 뭐하고 t하고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bx 플러스 c하고 t하고 같다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여러분 막 문자 많으니까 헷갈리면 안 되죠. 문자 관리. 지금 x에 대한 1차 방정식 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t-c를 b로 나누어 가지고 b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분의 t-c 이게 gt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gt는 1차 함수입니다. 지금 여기 t가 이 범위에 있을 때 1차 함수. 이것도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아니 b 플러스 c가 c보다 작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지. b가 음수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 여기서 b가 음수기 때문에 감소하는 1차 함수인 거죠. 감소하는 1차 함수. 그래서 이렇게 gt가 구해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뭐 개형까지 그려버릴까요? 여기서 개형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서도 이제 등호를 적당하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등호를 또 큰 쪽에다 집어넣어요. t가 b 플러스 c보다 크고 c보다 작을 때, t가 c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등호를 집어넣었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형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t 값이 b 플러스 c보다 크냐 작냐, 또 c보다 크냐 작냐 이거 달라지는 것이니까 일단 t축상에서 b 플러스 c일 때하고 c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함수 그래프가 b 플러스 c보다 작을 때는 1이라는 상수함수, 그 다음 c보다 클 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1차 함수. 그래서 개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언급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이게 b 플러스 c, 1이고 c, 0이고. 그러면은 뭐 이 식을 여기다 또 쓰지 않더라도 뭐 다 확정된 바가 되는 것이니까 뭐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GT하고 개형하고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되겠죠? 연대 갈만해. 뭐 우리가 케이스 분류 다 해놨으니까 마찬가지죠. 다른 건 마찬가지. 좀 더 가봅시다. 그럼 이건 이제 두 번째 경우 점점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가 좀 복잡할 텐데,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거 뭐 거의 첫 번째 경우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방법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점점의 x좌표가 지금 1보다 크다는 얘기죠.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뭐만 대상으로? 이 증가하는 1차 함수 y 이퀄 ax만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0부터 1까지의 구간이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 이 점의 좌표는 0,0이고 여기는 1,a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가 되는 것이니까 이 t 값이 0보다 작을 때하고 t 값이 0과 a 사이 있을 때하고 t 값이 a보다 클 때하고 세 가지 경우로 나누고 똑같은 방식으로 할 텐데, 단 여러분 주의할 것은 t 값이 여기 이게 y 이퀄 t잖아요. t 값이 0과 a 사이에 있을 때 이 교점의 x 좌표가 gt 값은 아니라는 거. 왜? fx가 t보다 큰 구간이니까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그래서 1에서 얘를 빼야 되겠죠. 이 구간의 길이는. 그러니까 여기 교점의 x 좌표가 ax하고 t가 같다는 1차 부등식을 푸니까 x 이퀄 a분의 t가 될 텐데, 여기서는 gt가 a분의 t가 아니란 얘기예요. a분의 t가 아니고 1 빼기 a분의 t가 gt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좀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픈데 지금 점점이 0과 1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요게 t 이퀄 0고 요게 t 이퀄 1이고, 미안합니다. t가 아니라 x죠. xy 평면상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0부터 1까지 이런 경우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수평선 t를 xy 평면상에서 수평선 y 이퀄 t를 쭉 올려가면서 fx가 t보다 큰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기 왼쪽 0일 때가 먼저 닿을 수도 있고 1일 때가 먼저 닿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두 가지 경우로 또 나눠야죠. 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주셔야 되겠습니다. 케이스 분류. 그래서 이런 경우하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하고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되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하고 저런 경우 두 가지를 여기서 또 구분하려면은 요 y 값을 대소관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따라 분류하는 것이니까 요 y 값이 뭐죠? 요 y 값은
요 y 값은 우리 여기서 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식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0,0이죠. 그러니까 요 점이 0,0인 것이고 요 점이 0,0인 것이고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고 그 다음에 요 점은 우리 이미 계산했지만 1,b 플러스 c 1,b 플러스 c 1,b 플러스 c 식은 똑같단 말이죠. 단 그 대소관계가 다를 뿐인 것이죠. 이거 좀 지우고 갑시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두 번째 경우에서 왼쪽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b 플러스 c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b 플러스 c가 0보다 큰 경우가 되겠고 이 경우는 b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b의 부호는 음수로 정해져 있지만 c의 부호는 지금 문제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음수인 경우. 그리고 또 등호를 한쪽에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GT를 정리한 식이나 따라서 그에 대한 개형을 그린 것이나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요. 결과적으로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는 것인데 그 이제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뭐 이것을 첫 번째 그 편의상의 두 번째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올 텐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를 어떨 때 세 번째고 어떨 때 네 번째라는 것을 이렇게 부등식 두 개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C가 0보다 크나 같고 A분의 B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GT가 이렇고 개형이 이렇다. 이렇게 답안일 수도 없고 감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왕이면은 이걸 한꺼번에 묶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묶는 게 어렵지가 않아. 뭘 중심으로? 여기 C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C로 정리해 보면 뭐 암산정할까요? C가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야. 그러면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하고 C가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중에서 누가 더 강한 조건이에요? 이게 더 강한 조건입니다. 이게 더 강한 조건이니까 요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더 예쁘죠. C가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A 마이너스 B보다 작을 때. 되겠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보다 큰 겁니다. A가 양수니까. 그래서 요럴 때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묶어가지고 요럴 때로 우리가 한 가지 케이스를 이제 더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첫 번째 C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C가 A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세 번째 C가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A 마이너스 B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자 그럼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평선 t 값을 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죠? 0보다 작냐, 0과 b 플러스 c 사이에 있느냐, 그 다음에 b 플러스 c와 또 첨점 사이에 있느냐. 그럼 또 첨점의 y좌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첨점의 x좌표 뭐였지? 첨점의 x좌표가 요거였죠. a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y 이퀄 ax의 x자리 이걸 대입하면은 뭐가 돼요? 요 높이가 그러니까 이게 a 마이너스 b분의 c, a 마이너스 b분의 ca, ac 이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점과 첨점 사이에 있느냐, 또 첨점보다 높이 있느냐. 이게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케이스가 분류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작은 것부터 하자면은 t가 0보다 작냐, t가 0과 b 플러스 c 사이에 있느냐, t가 b 플러스 c와 첨점 a 마이너스 b분의 ac 사이에 있느냐, t가 첨점보다도 높이 있느냐. 이게 수평선이 첨점보다도 높이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또 등호는 적당히 큰 쪽 위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fx가 위에 있는 구간의 길이가 1이 되겠고 정반대로 t가 맨 위에 있을 때는 첨점보다 높이 있을 때는 구간의 길이가 0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gt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t가 0과 b 플러스 사이에 있다. t가 0과 b 플러스 사이에 있으면은 이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그러면 fx가 t보다 큰 구간은 요 길이죠, 요 길이. 이 구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했잖아요, 이미 계산했어. 요거였죠. 요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a분의 t를 뺀 거. 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1에서 a분의 t를 뺀 거. 그래서 1-a분의 t 여기 되겠고. 그다음 이제 t가 여기 b 플러스 c와 첨점 사이에 들어가는 거.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요 식은 이게 a분의 t라는 건 똑같다고. 식은 이 교점 x좌표 a분의 t고 그다음에 요 교점 x좌표는 어디서 봤던 거죠? b분의 t 마이너스 c. 이거 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b분의 t 마이너스 c에서 a분의 t 뺀 거. b분의
t-c, b분의 t-c에서 a분의 t를 뺀 거. 요게 이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gt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고 개형이 어떤 식이겠어요? 개형이 이제 t축상에서 t 값이 0보다 크냐 작냐, 그리고 t 값이 b 플러스 c보다 크냐 작냐. b 플러스 c가 양수인 거 어떻게 알지? 지금 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니까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 플러스 c보다 크냐 작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분의 ac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이제 구간이 네 가지로 쪼개지겠고 t축상에서.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가 0보다 작을 때는 1이라는 상수함수, 그 다음에 0과 b 플러스 c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인 음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인 선분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어때요? 기울기 t의 개수가 마이너스 a분의 1 말고 b분의 1이 또 있거든. 근데 b는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더 가팔라지겠죠. 더 가파른 선분이 나오겠고, 0까지 가야죠. 더 가파른 선분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 t가 1000점보다 높이 있으면은 0이 된다. 이렇게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 중에서 이 경우를 또 C에 대해서 정리해 주자면,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두 개 다 써도 되고, 마찬가지로 아니면 C 값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면은 여기는 C가 마이너스 B보다 작은 겁니다. 마이너스 B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B는 양수예요.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B보다 작다는 거하고 A 마이너스 B보다 작다는 거하고 뭐가 더 강한 조건? 마이너스 B보다 작다는 게 더 강한 조건이에요. A가 양수니까. 그래서 C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B보다 작을 때라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 전체적으로 네 번째 케이스로 분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방식으로 GT 정리해주고 개형 그려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감수해야죠. 그래서 깔끔하게 다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되겠고, 뭐 여기서 미분이 나오나요? 적분이 나오나요? 기하가 나오나요? 확통이 나오나요? 비문학입니다. 나머지 뭐 1차 방정식 우리가 푼 정도잖아요. 그래서 비문학이다. 그 다음 이제 4번 가봅시다. fx가 절대값 기호가 있는데 이제 2차 곡선을 꺾어 올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a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볼인 2차 곡선을 꺾어 올렸습니다. x절편이 bc가 되겠고 b는 음수, c는 양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럼 여러분 여기서 느닷없이 0부터 2023까지 GTT 인테그랄 구하라는 얘기인데 어떤가요? F는 정해진 거죠. 단 미정계수 A, B, C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F는 정해진 거고, 그 다음 T값이 어디 가서 T값이 어떻게 돼요? T값은 0부터 2023까지예요. 적분식을 봤을 때. 그래서 fx가 이제 미정계수가 들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fx 주어진 거고, 그 다음 T값이 0부터 2023까지 쭉 바뀌어갈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구간에서 GT를 정적분해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fx 개형을 생각해 봤을 때 위볼이면서 x축이랑 이제 서로 다른 투전선 안 나겠고, 요게 이제 bc죠. bc니까 bc인데 우리가 지금 0부터 1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GT의 정의 자체가. 그러면은 임의로 한번 해볼까요? C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B는 0보다 작으니까 0부터 1까지를 생각하면 이런 식이죠. 이런 식입니다. 물론 C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거 확실하고 B가 음수인 거 확실하자면 지금 이 2차 곡선의 꼭지점이 0부터 1까지의 범위에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감안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fx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요 2차 곡선 위볼인 2차 곡선의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될까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요게 이제 요게 y 이퀄 fx죠. y 이퀄 fx. 자
근데 이제 머릿속을 정돈합니다. 자, GT를 정적분한다. GT가 뭐였지? 일단 GT가 뭐였어? 어떤 t 값이 있으면은 fx가 t보다 큰 구간입니다. 0부터 1까지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바로 의미 파악이 딱 돼가지고 막 계산하고 그게 힘들어요.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의미를 되새가면서. 그러면 t가 0부터 2023까지인데 일단 적당하게 t 값을 한번 잡아봅니다. t 값을 한번 적당하게, 뭐 0 밑으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시를 들더라도 0보다 큰 범위에서 t 값을 적당히 한번 잡아봅니다. y = t라고. 그러면 이 순간의 GT는 뭔가요? 이 순간의 GT는 0부터 1까지를 일단 대상으로 하겠고, 그 중에서 노란색이 파란색 위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어딘가요? 자, 이야, 그림을 좀 크게 그렸네. 0부터 1까지 중에서 노란색이 파란색 위에 있는 경우니까 여기 털난 부분. 네? 그 다음에 여기 털이 조금 더 나서 여기까지. 여기 이 틈새만 비어 있고, 요게 GT. 자, 근데 이런 걸 적분한다. 이걸 적분해. t 값이 좀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t 값이 좀 커져서 요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0부터 1까지 구간 중에서 노란색이, 자 지금 이 빨간색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빨간색 범위 안에서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에 있는 구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GT를 쭉 적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결국 뭐겠어요?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이 노란색 아래 면적하고 똑같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단 적분 구간이 0부터 무한대까지는 아니잖아요. 0부터 2023까지니까 2023이 요 노란색 y = fx 위에 2023이 나타날지, 이 중간 어딘가에 2023이 나타날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는 답안지에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2023이 노란색 이 위를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꼭지점이 0부터 1까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fx, y = fx의 최대값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f1이 최대값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만약에 꼭지점이 0부터 1까지 포함이 안 된다면 f0가 최대값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경우는 최대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어찌 됐건 최대값이 2023보다 더 큰지 작은지는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최대값이 2023보다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커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23입니다. 여기가 2023이면은 요 노란색 곡선 아래 면적 중에서 2023 아래에 있는 부분만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fx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수험생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0부터 1까지를 정의하려고 했을 때 y = fx의 치역을 온전한 방식으로 구하려고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우리 목적은 뭐예요? 2023보다 y = fx의 최대값 0부터 1까지를 정의로 했을 때 y = fx의 최대값이 2023보다 크냐 작냐. 여러분 둘 중에 한번 질러보세요. 스피드 퀴즈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최대값이 2023 넘어갈 것 같아? 택도 없을 것 같아? 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2023을 절대 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fx a x-b x-c를 곱해가지고 절대값을 한 건데, 그럼 곱의 절대값은 언제나 절대값의 곱과 같습니다. 절대값의 곱과 같죠. a의 절대값, x-b의 절대값, x-c의 절대값 이렇게. 근데 요거 다 곱해봤자 2023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a의 절대값은 어떤가요? 절대 10을 넘을 수가 없죠. 10보다 작습니다. a의 절대값은 10보다 작고, 그 다음에 x-b의 절대값은 어떤가요?
자, 꼼꼼하게. 지금 B가 어떠냐면은 마이너스 10과 0 사이에 있습니다. B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마이너스 B는 0과 10 사이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B가 0과 10 사이에 있고 X가 0부터 1까지의 범위에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써요? 절대로 12를 넘을 수가 없겠죠. 되겠죠? 그 다음 X-C X-C를 생각해 보면은 X가 0부터 1까지의 범위에 있고 C 값이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양수로서. 그럼 얘도 어때요? 절대로 2를 넘을 수가 없겠죠. 뭐 여기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뭐 등호 뺀 것도 맞겠죠. 안 들어가도 맞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 3개를 곱해 놨으니 3개 곱하면은 절대로 110을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3은 택도 없다는 얘기지. 우리 직관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3은 넘어가는 게 택도 없기 때문에 준식이 인테그랄 0부터 2023까지 gt dt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한 거하고 똑같다. 저 2차 곡선의 꼭지점이 0부터 1까지 구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고는 상관없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확인하셨으면 여러분 90% 이상 다 푼 거나 마찬가지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계산해야죠. 저 미정계수 A, B, C가 들어간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더 부연하자면은 0부터 C까지는 AX-B, X-C 이것을 그대로 정적분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와 1 사이에서는 꺾어서 올려줬으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C부터 1까지 AX-B, X-C 이거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여러분 이런 건 공식이 없죠. 지금 B부터 C까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2차식 내림차로 전개해가지고 부정적분 3차식 하고 1 대입하고 C 대입하고 여기도 C 대입하고 0 대입하고 이하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뭐 그 길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죠. 계산해줘야죠 그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0부터 2023까지 GTT 구하라고 한 것이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것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썼으면 됐지. 이거 더 이상 뭐 더 부연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설명하지?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y 이퀄 fx라는 것을 이 문제 말고 일반적으로 y 이퀄 fx라는 것을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것이 뭐예요? a부터 b까지 fx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이게 이제 x축 위에 있으면 이게 넓이를 뜻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답안지 쓰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요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똑같다라고 바로 얘기를 해도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식이가 fx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하고 똑같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악해서 요 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여러분의 교육 과정이 예전 이제 뭐 들어보셨겠지만 예전 같으면은 정적분을 정의하는 방식이 구분 구조법으로 정의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선택미적으로 이제 넘겨가지고 정적분과 급수의 합의 관계로서 한 가지 특성으로서 배우고 그냥 정적분의 정의는 수투에서 그 부정적분에다 수치 대입한 것으로 정의를 해버리는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뭐 더 부연 설명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